카페24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카페24에 접속 후 무료 쇼핑몰 창업을 클릭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무료 쇼핑몰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아이디가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로 동일합니다. 저는 아보누라는 아이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관 동의를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쇼핑몰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자 페이지 주소가 되며 이 부분이 신청한 id.카페24.com이 자신의 쇼핑몰 주소가 됩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쇼핑몰 화면이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쇼핑몰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위 주소로 접속하시면은 관리자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청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대표 관리자로 로그인된 화면 상태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내 쇼핑몰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 화면이 대표 관리자로 접속하여 내 쇼핑몰을 열어본 화면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본 정보 관리에 있는 내 쇼핑몰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에서 상점 관리를 클릭을 하고 왼쪽 메뉴에서 기본 정보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내 쇼핑몰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기본 정보 설정에 있는 빈칸 부분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필수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입력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필수 있는 부분을 다 체크하고 빈칸에 입력을 완료를 합니다. 저장을 하기 전에 내 사이트를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저장 전과 후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기 전의 기본 세팅된 화면입니다. 이 부분의 정보가 이 부분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랫부분 정보들은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정보들이 이곳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단 부분 상점명이 변경된 것과 함께 하단 부분 정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 빈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 부분을 다 채우면은 이런 공란 부분도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점 관리로 돌아오셔서 기본 정보 관리에서 내 쇼핑몰 정보 외에도 이용 약관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상품 분류 관리에서 대분류와 중분류 카테고리 메뉴를 추가, 삭제, 수정,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상품 관리를 클릭 후 왼쪽에 상품 분류 관리 안에 분류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보시면은 최초 세팅된 화면에서 대분류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들은 지금 현재 5개가 있지만 사이트로 접속해 보시면은 어디에든 대분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메인 분류 표시 상태에서 표시 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다 표시함으로 체크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나머지 대분류들도 마찬가지로 표시로 한 후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도 확인. 네 번째도 표시함으로 변경합니다. 다섯 번째도 기본적으로 이 두 부분은 다 표시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창을 2개를 띄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 안 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사용함으로 표시를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대분류들을 사용함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이 부분에 분류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엔 상품 분류명을 수정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관리에서 상품 분류 관리에 분류 관리를 클릭하신 후 대분류명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분류명 부분에 웹 디자인으로 변경 후 내려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변경된 것을 확인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대분류는 이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다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명을 변경했습니다. 대분류를 변경을 했고 이번엔 중분류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플러스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중분류가 펼쳐집니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중분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분류 이 부분에 플러스가 있을 경우 클릭을 하면은 아래에 소분류가 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대분류의 요 세 개 중분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중분류도 대분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분류명을 변경 후 확인을 누릅니다. 아래 두 부분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분류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분류와 중분류를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쇼핑몰 화면으로 접속하셔서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대분류들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웹 디자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중분류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상품 분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분류를 추가합니다. 대분류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분류명을 적고 표시 상태와 메인 분류 표시 상태를 표시로 변경 후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릭 후 이 부분에서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로 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대분류 추가, 분류명 입력 후 표시 클릭 후 확인을 누릅니다. 나머지 두 개를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분류를 추가했습니다. 대분류를 추가한 후에는 이 대분류에 상표권과 저작권이 나눠져 있으니 중분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 후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은 중분류가 생성이 됩니다. 중분류명을 입력 후 엔터를 치면 됩니다. 참고로 중분류에서는 표시 상태는 표시함으로 하지만 메인 분류 표시 상태는 표시 안함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중분류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대분류에서 플러스 부분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 중분류명을 적고 표시 상태는 표시함으로 메인 분류 표시 상태는 표시 안함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추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쇼핑몰 화면상에 가서 추가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상표권 저작권이란 대분류에서는 중분류로 상표권과 저작권을 추가한 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분류 삭제와 분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분류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삭제하고픈 대분류를 선택한 후 이 부분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분류 이동하는 방법은 이동하고픈
분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분류 이동 저장을 누르면은 분류가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FTP 비밀번호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TP 비밀번호를 찾기에 앞서 인터넷 창을 두 개를 열었습니다. 왼쪽은 카페24 사이트를 열었고 오른쪽은 무료 쇼핑몰을 신청한 카페24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페24의 ID 비밀번호와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의 ID 비밀번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FTP 비밀번호도 보통 쇼핑몰 관리자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입력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FTP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FTP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상점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기본 정보 관리를 클릭 후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정보와 이메일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증을 클릭을 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휴대폰 인증을 받고 나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FTP 프로그래밍 파일질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질라는 FTP 소프트웨어로 파일과 이미지를 원격 서버로 업로드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든 이미지를 서버로 올려서 덮어쓰게 하여 교체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HTML 소스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하여 소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사이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파일질라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제 카페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카페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부분은 이미지 캡처로 대신하였습니다. 설치는 간단하니 아래 그림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누르시고 설치 과정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만 체크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거냐 해서 설치 안 함으로 해서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설치 과정이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피니쉬를 누르면은 최종 설치 완료된 화면입니다. 설치를 했으니 파일질라 사용 방법 중에 내 사이트 추가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질라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파일을 클릭 후 사이트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이 부분 초기 화면은 저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쇼핑몰 사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 후 이름으로 각자의 쇼핑몰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유형에서 익명에서 일반으로 변경합니다. 입력할 부분은 호스트명과 사용자 비밀번호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트 경우는 게스트를 손님으로 말하듯이 호스트는 주인 서버 주소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쇼핑몰을 신청 시 id.cafe24.com을 입력합니다. 이 뒤에 부분은 동일하고 이 앞에 부분만 자신의 아이디를 적으면 됩니다. 사용자 부분은 쇼핑몰 신청 시 자신의 아이디를 적으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관리자 비밀번호가 아니라 FTP 비밀번호입니다. 만약 FTP 비밀번호를 모르신다면 5번째 수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P 비밀번호를 입력 후 연결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화면이 접속된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이 부분은 바로 로컬 영역, 내 컴퓨터 영역입니다. 내 컴퓨터 데스크탑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원격으로 쇼핑몰 서버 영역입니다. 쇼핑몰이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과 원격 이 양쪽을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엔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우선 폴더 이동 경로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파일질라 내 사이트에 접속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로컬 데스크탑 내 로컬 영역이고, 이 부분은 원격 영역 쇼핑몰 서버 영역입니다. 쇼핑몰 서버 영역 중에서 웹 폴더를 더블 클릭 후 업로드 폴더를 더블 클릭 후 로고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경로 표시를 보시면은 좀 전에 이동한 웹 폴더, 업로드 폴더, 로고 폴더로 이동한 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부분 점 2개를 더블 클릭하면은 상위 폴더로 올라가게 됩니다. 폴더 이동을 했으니 이제는 파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로컬 영역 데스크탑의 임시 폴더 안에 이미지 2개가 있습니다. 로컬 이미지를 원격 부분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로컬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로컬 이미지가 원격 영역에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파일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원격 쇼핑몰 서버 영역에 있는 원격 이미지를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로컬의 원격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파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원격 부분에 있는 로컬 이미지, 삭제할 이미지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팝업 창이 뜹니다. 이 부분에서 삭제를 클릭하시면은 삭제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은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덮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덮어쓰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파일이 새로 올린 파일로 교체가 됩니다. 로컬과 원격 부분에 같은 이름의 원격 이미지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로컬 부분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이 파일을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덮어쓰기 할 거냐 물어보면은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원격 이미지가 새로 올린 원격 이미지로 교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새로 작업해서 올릴 때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로 FTP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에디트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터 플러스는 윈도우용 문서 편집기로서 HTML 뿐만 아니라 PHP 관련 웹 문서나 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드림위버가 익숙하실 겁니다. 이외에도 에디터 플러스, 브라켓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FTP 서버 연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에디터 플러스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에디터 플러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디터 플러스를 실행 후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 후 FTP로 오셔서 FTP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에
쇼핑몰 호스팅 서버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추가를 누르셔서 자신의 쇼핑몰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FTP 서버에는 쇼핑몰 ID .cafe24.com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은 쇼핑몰 ID를 적게 되고 이 뒷부분은 .cafe24.com으로 다 동일하게 적게 됩니다. 유저네임 역시 쇼핑몰 ID를 입력을 합니다. 패스워드 부분은 관리자 비밀번호가 아닌 FTP 비밀번호입니다. 입력을 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이 부분 하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자신의 쇼핑몰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쇼핑몰 서버에 접속된 화면입니다. 여기서 폴더 경로를 이동해서 인덱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덱스 파일은 쇼핑몰 첫 화면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SD 디자인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베이스 폴더를 더블 클릭 후 그럼 이 하단 부분에 index.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 소스가 바로 쇼핑몰 첫 화면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SD 디자인 폴더의 베이스 폴더 안에 있는 이 모든 파일들이 쇼핑몰 전체 HTML 관련 소스들입니다. 앞으로 이 소스들을 수정 작업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쇼핑몰 관리자 로그인을 해서 디자인을 수정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디자인 관리를 클릭을 후 쇼핑몰 디자인 수정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디자인 관리 페이지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index.html 파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스입니다. 참고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HTML 소스와 더불어 디자인 보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에 마우스를 대서 편집을 클릭하면은 편집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소스가 보여집니다. 사용하기에는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에서 디자인 보기 기능을 보면서 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럼 왜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정을 안하고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창과 에디터 창을 두 개 열어서 에디터 플러스에서 쇼핑몰로 원격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면서 수정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디터 플러스는 FTP 원격 접속하는 기능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관리자에서 수정할 때에는 수정하는 부분 외에도 자동 소스가 들어가서 소스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익숙해지면은 이런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이 작업하는 데는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에디터 플러스로 원격 접속하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을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핑몰 디자인을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HTML 관련 디자인 수정 작업을 할 때는 미리 디자인 백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디자인 백업하고 디자인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디자인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디자인 백업 복구를 클릭을 합니다. 이곳에서 백업할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디자인이 한 개 있으므로 이 부분을 체크 후 백업하기를 누르면은 HTML 파일이 백업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백업을 했으므로 이제 디자인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복구 페이지에 와 보시면은 방금 수동으로 백업한 거 외에 자동 백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 백업은 관리자 로그인 기록이 있으면은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백업이 이루어집니다. 디자인 복구를 할 때는 디자인 백업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이곳에 복구 버튼을 누르면 백업한 파일대로 복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자동 백업의 경우 매일 새벽 5시경에 관리자 로그인 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백업합니다. 그리고 자동 백업된 디자인은 7일 정도 저장되고 오래된 파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가 됩니다. 즉, 백업한 파일들이 7일 이상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디자인 백업할 경우에는 HTML 관련 파일들만 백업이 되고 이미지 관련 파일은 따로 백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이미지 관련 파일까지 백업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백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FTP 프로그램인 파일질러를 통해서 디자인을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파일질러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 6번 글을 참고 바랍니다. 파일질러를 실행하겠습니다. 제 사이트 정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은 쇼핑몰 서버 영역의 화면입니다. SD 디자인 폴더는 HTML 소스 파일들이 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웹 폴더는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 폴더입니다. 백업하는 것은 이 두 폴더를 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폴더 다운받기는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보시면은 내 컴퓨터 지금 임시 폴더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SD 디자인 폴더를 다운받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웹 폴더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두 폴더 모두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복구하기란 내 컴퓨터에 따로 백업받은 SD 디자인 폴더와 웹 폴더를 동일 폴더명 그대로 서버 쪽으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즉, 덮어쓰기 하여 교체하면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웹 폴더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모두 백업 받아 놓았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쇼핑몰 디자인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9번째 할 내용은 쇼핑몰 첫 화면에서 로고 변경과 메인 상단 이미지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변경 작업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로고와 메인 상단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작업한 이미지를 FTP로 이미지 파일을 올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로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쇼핑몰 처음 세팅됐을 때는 이 부분 로고 부분이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상단 이미지, 초기에 세팅된 이미지에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이미지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변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고 이미지와 메인 상단 이미지를 미리 제작을 해둬야 됩니다. 저는 로고를 logo.jpg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해두었고 상단 이미지를 main underbar visual.jpg 이미지로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이미지 픽셀 사이즈 크기는 로고는 240에 80 픽셀입니다. 그리고 메인 상단 이미지는 가로 1014 픽셀에 세로 424 픽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FTP로 작업한 이미지를 올려보겠습니다. 만약 파일질러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질라를 실행해서 내 쇼핑몰에 접속된 화면입니다. FTP로 이미지를 올릴 경로는 웹 폴더의 업로드 폴더, 아보누 폴더 안에 메인 폴더 안에 최종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원격 부분에서 웹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웹 폴더 안에 업로드 폴더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디렉터리 만들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저는 아보누라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 아보누 폴더를 만든 이유는 앞으로 작업할 파일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한 군데에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아보누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디렉터리 만들기에서 메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메인 폴더를 만든 이유는 메인 작업할 때 올릴 이미지를 담을 공간입니다. 그럼 메인 폴더를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폴더 경로를 보겠습니다. 웹 폴더 안에 업로드 폴더 안에 자기가 생성한 아보누 폴더 안에 메인 폴더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격 부분에 로컬에서 작업을 미리 해둔 로고 파일과 메인 상단 이미지 이 두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는 두 개를 체크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업로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인 폴더 안에 위 두 파일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버 공간에 이미지 파일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이제 HTML 소스 부분만 변경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럼 3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로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HTML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HTML 수정은 에디트 플러스를 이용할 건데 만약 에디트 플러스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면 7번째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한 첫 화면에서 로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main.html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경로는 SD 디자인 폴더를 더블 클릭 후 베이스 폴더를 더블 클릭, 이 중에서 레이아웃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베이스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아래 부분에 main.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로고 부분이 있습니다. 43번째에 이 부분 중괄로로 쳐 있는 부분은 카페24 시스템 자체 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쇼핑몰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로고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미지로 변경하는 태그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소스 내용은 제 포스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웹 업로드 폴더 안에 아보누 폴더 안에 메인 폴더 FTP에서 웹 업로드 폴더에서 아보누 폴더를 생성했고 그 안에 메인 폴더를 생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미지 경로가 됩니다. 이곳에 logo.jpg라는 이미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Alt 부분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미지로 대체하는 소스로 보시면 됩니다. 변경을 하신 후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main.html 페이지를 수정한 후에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로고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main.html 바로 위에 있는 layout html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main.html 43번째 줄에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layout.html에서도 43번째 줄에 이 부분에 복사를 해서 저장을 꼭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 화면으로 가셔서 로고 부분,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로고 이미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메인 상단 이미지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 세팅된 이미지에서 본인의 이미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갑니다. 메인 상단 이미지가 있는 소스 위치는 main.html이 아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std 디자인 폴더를 클릭 후 베이스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은 index.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즉 경로가 index.html 파일은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폴더 안에 index.html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소스가 현재 이 부분 이미지입니다. 그럼 제가 만든 이미지 경로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웹 폴더 안에 업로드 폴더 안에 아보누 폴더 안에 메인 폴더 안에 이 부분이 아까 FTP로 올린 경로입니다. 여기에서 메인 이미지는 메인 언더바 비주얼 .jpg 이미지로 작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Alt 부분에 설명글을 적으면 됩니다. 메인 상단 이미지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합니다. 다시 쇼핑몰 화면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좌측 메뉴가 텍스트로 있는 부분을 롤오버 이미지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좌측 메뉴 변경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디자인 변경 작업을 하겠습니다. 변경할 내용은 쇼핑몰 화면상의 좌측 메뉴 부분이 현재는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롤오버 이미지 메뉴로 변경하겠습니다. 롤오버 이미지 메뉴는 마우스를 대기 전과 후에 이미지가 변경되는 메뉴입니다. 그럼 변경에 앞서서 포토샵에서 미리 좌측 메뉴 작업을 해두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포토샵 작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각 메뉴별로 그어둡니다. 그리고 각 메뉴별로 롤오버 전 이미지와 후의 이미지를 각각 조각 파일로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각 파일로 미리 잘라두어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하였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디자인 관리를 클릭, 쇼핑몰 디자인 수정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상단과 하단이 분할 화면으로 위에는 디자인 뷰가 되고 밑에는 HTML 뷰 화면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내린 후에 마우스로 위치를 이동하면은 편집 부분이 나옵니다. 메뉴 부분에 편집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왼쪽 부분에 속성을 클릭을 합니다. 현재 좌측 메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 이미지에서 사용함을 클릭을 합니다. 이미지가 없는 부분에서 찾아보기를 클릭, 기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업로드하기 전에 기본 이미지입니다. 열기를 클릭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롤오버 이미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변하는 부분을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메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서 편집을 클릭해서 왼쪽에 속성 동일하게 간 후에 나머지 메뉴들도 다 변경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웹 프로그램을 선택 후 사용함, 찾아보기 눌러서 두 번째 메뉴, 롤러워시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두 번째 메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 메뉴들도 동일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메뉴 작업도 한 후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적용을 한 후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부분에 최종 저장 버튼을 꼭 눌러야지 이 모든 작업이 저장이 됩니다. 이제 내 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가 변경되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부분들이 다 붙어야 되는데 공간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쇼핑몰 CSS 소스 부분에 패딩 공간 부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적용된 부분을 없애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열어서 공간이 생기는 패딩 문제가 되는 소스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SE 디자인 폴더 더블 클릭, 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CS 안에 들어가서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안에 레이아웃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 레이아웃 폴더 안에 보면은 category.cs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내용 중에 패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를 0으로 그리고 아래쪽을 0으로 좌측을 공간을 0픽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방금 패딩 부분을 수정한 소스 코드는 제 아보누 카페에 제가 아보누 언더바 v메뉴란 폴더로 작업을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려면은 아래에 제 아보누 카페에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위 링크로 클릭을 하시면은 제 아보누 카페에서 이 부분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수정한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2분의 1단계입니다. FTP로 다운받은 아보누 언더바 v메뉴 폴더를 업로드합니다. 카페에서 받은 압축 파일을 푼 폴더를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안에, CS 안에, 모듈 폴더 안에, 레이아웃 폴더 이 공간에 업로드를 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원격 서버 영역에 아보누 언더바 v메뉴 폴더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안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category.css와 js 수정한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FTP로 폴더를 업로드 후 해결 두 번째 단계로 에디트 플러스를 열어서 layout.html과 main.html 소스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 후 내 쇼핑몰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layout.html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SD 디자인 폴더를 더블 클릭, 베이스 폴더 안에, 레이아웃 폴더 안에, 베이지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보시면은 layout.html과 main.html 두 개 파일이 있는데 두 개 파일을 열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부분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155번째 줄과 156번째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레이아웃 폴더 다음에 아보누 언더바 v메뉴 폴더를 경로를 추가합니다. 이 부분도 추가 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layout.html 했으니 main.html도 동일하게 155번째 여섯 번째 줄에 이 부분을 경로를 추가합니다. 아보누 언더바 v메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 사이트를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패딩이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 고침을 한 화면입니다.
모든 패딩이 사라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인 포스트에서 내 사이트나 쇼핑몰로 위젯을 아이프레임으로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포스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지금 할 내용은 보시는 화면처럼 쇼핑몰 화면상 이 부분에 네이버 포스트 위젯을 달기를 할 것입니다. 네이버에 로그인 후 내 포스트 관리로 이동하십니다. 포스트 관리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 부분에서 위젯을 클릭하시면은 아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아이프레임으로 된 소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위젯 소스를 에디트 플러스를 열어서 소스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 SD 디자인 폴더를 더블 클릭, 베이스 안에, 레이아웃 안에, 페이지 폴더 안에 보시면은 layout.html과 main.html 두 개의 파일을 열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일단 layout.html에서 보시면은 166번째 줄 지점에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카테고리 부분이고 이 부분이 게시판 부분입니다. 이 사이에 위젯을 삽입하겠습니다. 위젯 소스는 제 포스트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166번째 줄에 위 형태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이프레임 이 부분은 제 소스가 아닌 여러분의 아이프레임 소스 복사한 부분을 이곳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BR 태그를 넣은 것은 줄바꿈을 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놓고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layout.html을 저장 후 main.html도 동일하게 166번째 줄에 삽입을 합니다. 메인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으니 이제 내 쇼핑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은 왼쪽 메뉴 부분과 게시판 부분 사이에 포스트 위젯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시간으로 상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등록 방법이 있는데 텍스트 정보와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등록에서 간단 등록 설명입니다. 내용 구분을 위해서 챕터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상품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왼쪽에 상품 등록을 클릭 후 간단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간단 등록 시 필수 입력 정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본 정보, 두 번째 판매 정보, 세 번째 표시 설정, 네 번째 이미지 정보를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상품 등록 버튼 누르면은 상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 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품명 필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꼭 적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상품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품 상세 설명에는 상품 설명글과 함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나무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1번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고 이 부분에 파일 업로드 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적용. 그럼 텍스트 아래에 이미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엔터를 쳐서 설명글을 추가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을 이어서 올려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하기, 확인, 적용.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글을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글과 사진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좌측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서 정렬을 가운데로 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판매 정보 판매가 부분도 필수이기 때문에 가격을 입력을 합니다. 5만원을 임시로 입력했습니다. 표시 설정 상태에서 진열 상태를 진열함, 판매 상태를 판매함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상품 분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대분류에 올리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굵은 글씨체로 변하는데 이 상태가 대분류에만 선택한 경우입니다. 만약 대분류뿐만 아니라 중분류에도 올리고 싶을 경우에는 대분류 선택한 상태에 이어서 중분류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웹디자인에서 화살표에서 포토샵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분류에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대분류명을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서 옵션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정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상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썸네일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등록을 선택하신 후 본장 이미지는 500픽셀에 500픽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시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다 입력한 후에는 상품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상품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럼 이 상품 목록 부분에 보시면은 세 번째에 제가 방금 올린 상품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대분류에 상품을 등록을 했으니 이제 내 사이트로 가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대분류 웹 디자인 부분에 올렸습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은 상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좀 전에 올린 포토샵 대각선 그리기라는 상품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상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상품 상세 페이지가 열리고 이 부분이 썸네일 사진이 등록된 부분이고 상품명, 판매 가격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좀 전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첨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번째에 이어서 12-1 수업입니다. 상품을 수정하고 동영상 첨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상품을 삭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편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쇼핑몰에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서 1단계로 등록 완료한 상품의 가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상품 관리를 클릭, 왼쪽에서 상품 관리 클릭 후 상품 목록을 클릭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은 상품 목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미리 올려놓은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정할 상품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상품 수정 팝업 창이 열립니다. 이곳에 보시면은 수정 항목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해당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격 수정은 판매 정보 탭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만원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완료한 후 상품 수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상품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쇼핑몰 상품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0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는 상품 상세 설명에 동영상을 첨부하는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이 아랫부분에 동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상품 목록 페이지에서 수정할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상품 상세 설명 부분은 기본 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상품 상세 설명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 엔터를 치시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영상 필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HTML 소스를 가져와서 붙입니다. HTML 소스를 붙이기에 앞서 그럼 어떻게 유튜브에서 소스를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영상 아랫부분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두 번째 소스 코드 탭을 클릭하시면은 아래에 소스 코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자 페이지에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800에 450 픽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상품 수정을 클릭을 했습니다. 다시 내 사이트로 와서 이 부분에 들어갔는지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동영상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3단계로 등록된 상품을 삭제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관리의 상품 목록 리스트입니다. 이곳에서 삭제할 상품을 체크를 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상품 한 개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샘플 상품 4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4가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분류 리스트 페이지에서 상품 진열 관리를 가로 2단에서 5단까지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분류 리스트 페이지에서 상품 진열 관리 일반 상품 목록 패키지 가로 단수 변경하는 법입니다. 즉 쇼핑몰 첫 화면에서 왼쪽에 대분류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상품 분류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기본 세팅되었을 때는 가로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ist.html 파일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가로 2단이 됩니다. 나중에 수정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이 부분에 3으로 변경하면은 가로 3단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4로 변경했을 때는 아래처럼 가로 4단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5로 했을 때는 가로 5단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처럼 변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1단계는 아보누 카페에서 미리 수정 작업된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은 파일이 있는데 아보누 카페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링크된 아보누 카페에 접속하시면은 이 첨부 파일 부분에 업로드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 컴퓨터에 미리 다운을 받습니다. 카페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 풀기를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폴더 하나와 파일이 2개 있습니다. 그럼 2단계로 아보누 언더바 노멀 패키지 폴더를 2군데에 FTP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할 경로는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폴더, CS 폴더, 모듈 폴더, 프로덕트 폴더 이 경로 안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로컬에 있는 내 폴더를 클릭 후 마우스 우클릭해서 업로드
그럼 원격 부분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업로드할 경로는 JS 폴더 안에, 모듈 폴더 안에, 프로덕트 폴더 안에 이 부분에도 동일 폴더를 업로드합니다. 3단계는 list.html 파일을 업로드하여 덮어쓰기에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위치에서 상위 폴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폴더 안에, 프로덕트 폴더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현재 list.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초기에 보여지는 가로 2단 소스입니다. 원격의 이름과 동일한 파일이 로컬에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업로드하여 덮어쓰기 교체를 합니다. 그럼 제가 변경한 list.html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제 업로드는 끝났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열어서 내 쇼핑몰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상품 리스트 페이지를 찾아가겠습니다. list.html 파일입니다.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폴더 안에, 프로덕트 폴더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아랫부분에 list.html 파일을 열어봅니다. 이 부분에서 숫자 번호로 218번째 줄로 이동합니다. 218번째 줄에 오시면은 칼럼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가로 3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쇼핑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 분류 페이지에 오시면은 가로 3단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가서 이번에는 4로 변경해서 저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쇼핑몰 화면상에서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4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가서 이번에는 5로 변경해서 저장을 합니다. 쇼핑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5단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는 가로 정렬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상품 진열 관리, 상품 메인 추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을 분류별로 등록했다 해서 메인 첫 화면에 자동으로 상품이 추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메인에 추천 상품과 신상품 등을 추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추출 영역은 기본 세팅 시 4개의 섹션 박스로 넣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메인 추출 영역 1번 추천 상품이 들어갈 수 있고 2번에 신상품, 3번에 추가 카테고리, 4번에 추가 카테고리 박스 영역으로 각 상품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메인 상품 진열 관리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상품 관리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상품 관리 클릭, 메인 상품 진열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본문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4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메인 분류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웹 디자인으로 변경 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추천 상품이 웹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서 이 부분에 추가를 클릭하시면은 메인 분류 목록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상품으로 우선은 돌려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화면 추천 상품 영역에 상품 추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상품 관리 클릭 후 좌측 메뉴 상품 관리 안에
상품 목록을 클릭을 합니다. 본문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현재 등록된 상품 리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목록에서 메인에 추출할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번호 앞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4개를 체크했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메인 진열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팝업 창이 열리면은 추천 상품에 할지 신상품에 할지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천 상품의 진열함을 체크 후 선택된 상품들을 변경할지 추가할지 삭제할지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십니다. 이제 쇼핑몰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메인 첫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추천 상품 영역에 방금 추가한 4개의 상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리 진열 추가된 상품들도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 상품 영역 외에도 신상품 영역이나 아랫부분 영역에 선택하시면은 해당 영역 쪽으로 상품이 진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에 추출된 상품을 진열을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상품 관리 클릭 후 좌측 메뉴 상품 관리 안에 메인 상품 진열 관리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메인 분류가 추천 상품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추천 상품에 현재 6개가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5번과 6번을 진열 안 함으로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은 추천 상품에서 6개에서 4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전에 이 아랫부분에 상품 2개가 있었는데 진열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인 추출 화면에서만 진열이 제외되는 것이지 상품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의 상품 진열을 가로 2단에서 5단으로 변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추출된 상품들의 상품 진열을 가로 2단, 3단, 4단, 5단으로 변경하는 법입니다. 저는 먼저 아래처럼 이 4개의 영역에 각각 상품을 모두 추출해서 놓았습니다. 메인에 추출하는 방법은 이전 편 샵 14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처럼 가로 단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메인 추출 영역 1영역에서 추천 상품 부분은 가로 2단, 신상품 부분은 가로 3단, 추가 카테고리 일부분에는 가로 4단, 2에는 가로 5단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메인 화면이 아닌 상품 분류 리스트 페이지에서 상품 진열하는 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메인에서 가로 단수를 변경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보누 카페에서 미리 수정 작업된 첨부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제 카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보누 카페로 이동해 보시면은 첨부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파일을 내 컴퓨터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압축을 푼 파일에서 업로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보누 언더바 리스트 메인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FTP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할 경로는 SD 디자인 안에 베이스 안에 CSS 폴더 안에 모듈 폴더 안에 프로덕트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로컬에 있는 이 폴더를 업로드합니다. 그럼 원격 서버 영역에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는 index.html 파일을 업로드하여 덮어쓰기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수정하기 전인 원본 파일이며 이 파일이 제가 수정한 파일입니다. 업로드할 경로는 상위 폴더로 이동하셔서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폴더 안에 올리면 됩니다. 원격 서버에 index.html 파일이 있는데 제가 수정한 파일을 업로드해서 덮어쓰기 하여 교체를 합니다. 그럼 원격 서버 영역 index.html이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FTP로 올리는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 edit 플러스로 index.html 소스를 수정해서 가로 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edit 플러스를 실행합니다. 이 부분에서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22번째 부분에 그리드 2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 3, 4, 5로 변경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2번째 줄과 83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143번 줄에 마지막으로 203번 줄에 보시면은 그리드 5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숫자 부분을 변경해 가면서 수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하신 후 내 쇼핑몰을 열어보겠습니다. 쇼핑몰의 메인 화면에서 추천 상품은 가로 2단으로 되어 있고 신상품은 3단, 추가 카테고리는 4단, 5단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메인 상품 진열, 가로 단수 변경하는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에 구글 지도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맵스에서 HTML 지도 소스를 내 사이트의 아이프레임으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쇼핑몰 화면 하단에 보면은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클릭 시 오시는 길 부분에 주로 사용됩니다. 1단계로 구글 맵스에 접속하셔서 내 지도 소스를 가져오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맵스로 접속합니다. google.com maps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검색할 지도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돋보기 아이콘 검색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주소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공유 글자를 클릭을 해서 두 번째 탭인 지도 포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아이프레임으로 된 HTML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Ctrl C 하면은 복사가 완료가 됩니다. 2단계로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해서 회사 소개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는 SD 디자인 폴더 안에 베이스 폴더 안에 숍 인포 폴더 안에 company.html 파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복사한 소스를 붙여넣기 합니다. 참고로 width 600으로 된 부분을 100%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div 뒷부분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내 사이트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은 회사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를 클릭해서 접속해 보시면은 구글 지도가 삽입된 것이 확인됩니다. 17번째 시간으로 카페24 쇼핑몰에 도메인을 연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페24 쇼핑몰에 카페24에서 구입한 도메인을 연결하는 경우와 타 도메인 업체 후이즈, 가비아, 단네임 코리아 등의 도메인을 카페24 쇼핑몰에 연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 업체 도메인에서는 네임 서버를 변경해야지 도메인이 연결됩니다. 위와 같은 두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페24 쇼핑몰에 카페24 도메인을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상종 관리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 기본 정보 관리 안에 도메인 설정을 클릭. 본문에 보시면은 카페24 아이디로 된
기본 도메인이 연결된 상태이며 이 부분에 자신이 보유한 추가 연결 도메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은 도메인 추가 부분에 연결 도메인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도메인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되었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확인. 이 부분에 보시면은 도메인 주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인터넷 창을 열어 확인을 해봅니다.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은 카페24 쇼핑몰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페24 쇼핑몰에 타업체 도메인을 연결하는 법입니다. 타업체 도메인도 동일하게 위의 과정대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도메인 주소를 입력 완료합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카페24에서 등록한 도메인은 네임 서버 변경 없이 도메인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기관에서 등록한 경우에는 카페24 네임 서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네임 서버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타 도메인 업체의 도메인을 카페24 쇼핑몰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 도메인에 카페24 이름표 주소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카페24 이름표 주소를 붙여서 카페24 쪽으로 하살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타업체 도메인 네임 서버 변경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도메인 구입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은 도메인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 메뉴 안에 보시면은 네임 서버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네임 서버 변경 페이지에 가셔서 아래 표에 있는 카페24 네임 서버 정보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네임 서버 정보에는 1차부터 4차까지가 있는데 보통 1, 2차까지 입력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부분 1차, 2차를 카페24 정보로 변경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임 서버 변경 후 반영될 때까지는 최대 하루에서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 여유를 가지시고 자신의 도메인 주소를 접속해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보안 서버 SSL 설정 HTTP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L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에서 정보를 암호함으로써 도중에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정보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보안이 적용된 웹사이트 주소는 HTTPS로 시작됩니다. S 부분이 시큐어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전에는 S가 없고 적용 후에는 S를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적용 전 화면 캡처 모습입니다. 크롬에서 사이트를 열어보시면은 적용 전에는 주의요함이라는 경고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서 보시면은 느낌표 모양 경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한 후 쇼핑몰 보안 서버 SSL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할 위치는 상점 관리를 클릭하신 후 좌측 메뉴에서 기본 정보 관리, 도메인 설정 클릭, 그리고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 부분에 쇼핑몰 보안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증서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인증서 신청 관리 팝업 창이 열리는 부분에서 도메인 앞부분에 체크를 하신 후 인증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신청하기 부분에 약관을 동의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 부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인증서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내 쇼핑몰로 접속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안 주의요함이라는 경고창에서 지금은 쇼핑몰 보안 서버 SSL이 설정되어 HTTPS로 접속된 화면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